Do not go gentle into that SQL. SQL 강의가 알려주지 않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 정의. 신입분들 혹은 주니어분들 또는 뭐 이런 직무를 기획자나 분석가, 뭐 PM 등 이런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과 멘토링이나 강의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하시는 고민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 질문을 종종 받곤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분석가를 희망하는데 파이썬부터 해야 되나요? R을 해야 되나요? 제가 뭐 기획자인데 회사에 데이터 분석가가 없어요. 그래서 SQL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SQL을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뭐 윈도우 함수까지는 배워야 될까요? 뭐 조인이나 서브 쿼리 정도만 알면 되나요? 그런데 요새 뭐 AI 머신러닝이 필수라던데 머신러닝도 알면 좋을까요? 제가 뭐 분석가인데 기획자인데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나요? 등등등등. 위처럼 어떤 도구를 배우면 좋은지, 어떤 툴을 배우면 좋은지, 그러면 또 그걸 어디까지 배우면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좀 제가 자주 만나봤어요. 뭐 사실 기획자나 분석가로서 필요해 보이는 것들은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장시키거나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 알아야 기획이나 분석이 가능하니까 UX나 UI에 대해서도 공부하거나 고민할 거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주로 개발자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개발과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분석가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어쨌든 분석에 대해서 강점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하시거나 요새는 또 뭐 데이터 드리븐 기획 해서 기획자분들도 데이터나 뭐 관련된 것들을 또 공부를 하거나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이런 것들을 알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거나 또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획자 혹은 PM 뭐 또는 PO 혹은 뭐 분석가 이런 직무를 희망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나는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게 많네라는 생각으로 저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벌써 몇 년 됐지만 이 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도 계속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SQL 강의도 요새 인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뭐 저도 SQL을 현업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런 걸 배워두면 유용한 것도 맞아요. 뭐 실무적으로 유용한 거든 아니면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든 어쨌든 유용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자나 PM, PO 또는 뭐 분석가로서 해야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SQL과 동의어인가요? 뭐 혹은 저 SQL이란 단어 자리에 파이썬이나 R을 혹은 뭐 엑셀을 넣어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SQL 뭐 또는 파이썬 또는 R 또는 엑셀과 동의어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데이터라는 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도구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겠죠.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걸 당장 해결하려고 든다면 어떤 도구를 가져서 풀든 간에 헛스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뭐 기획자를 희망하시든 PM이나 PO를 희망하시든 뭐 분석가를 희망하시든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SQL이나 뭐 다른 도구나 스킬을 배우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 그걸 풀 수 있기 위하여 구체적인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검증해 가는 과정. 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각종 도구나 스킬, 이론을 배우는 게 되겠죠. 아마 기획자, 뭐 PM, PO, 분석가를 희망하셔서 혹은 이제 막 그런 직무로 일을 시작하셔서 데이터 분석이나 SQL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도구나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나 아티클 등은 정말 이미 많이 찾아보셨거나 혹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책도 많고요. 강의도 많고 뭐 아티클도 많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구나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이 검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킬이나 도구, 이론을 알려드리는 강의는 정말 많고 저도 그런 강의들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해서 검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거나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의나 아티클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강의를,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숫자를 보기로 했는지, 자, 이 과정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그 데이터 분석이라 부르든 뭐 그로스 해킹이라 부르든 뭐 혹은 또 뭐 기획이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떤 직무로 일을 하든 어떤 뭐 역할을 하든 간에 모든 업무에는 나름의 기획이 다 있다 혹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기획이 숨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일이 생겨나고 이 업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설계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획일 텐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 부르든 뭐 머신러닝이라 부르든 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업무 시간에 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 우리가 어떤 배경과 맥락, 목적이 있어서 나온 일일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배경과 맥락, 목적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커리부터 짠다,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나의 취미생활 혹은 나의 교양, 뭐 학습 이런 게 될 텐데요. 현업에서는 우리가 뭐 제품 서비스의 담당자, 뭐 책임자, 예를 들어 뭐 그게 여러분들의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임원이나 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PM, 뭐 PO, 뭐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조직마다 상황마다 팀의 구조마다 다르니까요. 뭐 혹은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업무,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우리 제품 서비스에서는 이런 지표가 중요해, 이런 매트릭이 중요해, 이런 숫자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 라는 것들을 항상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때로는 매출액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방문자의 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활성 사용자의 수일 수도 있고, 뭐 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혹시 특별하게 좀 감소하거나 뭐 이상한 변경점이 생기진 않았는가라는 좀 걱정이나 혹은 뭐 기후를 가지고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획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고하고자 그런 숫자들을 또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지라고 궁금해하면서 현황을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뭐 사업을 새로 펼쳤든 기능을 만들었든 작은 변경, 실험을 했든 간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었구나. 달성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생겼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내 가설과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식으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어떤 경우에서건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이 과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주로 숫자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뭐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달에 신규 회원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뭐 잘 유지되고 있나요? 같은 식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획이나 사업을 위해 참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매출 증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매출이 좀 어느 부분에서 더 개선할 수 있을지 늘릴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매 단계에서의 전환율이 지금 어떤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늘려야 될지, 늘리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무언가를 기능을, 뭐 실험을 배포하거나 변경했을 때 그게 좀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갑자기 뭐 현황을 확인했는데 성과를 확인했는데 오히려 뭔가 달라졌어요. 현황이 갑자기 안 좋게 바뀌거나
성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감소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언제부터 감소하는 거냐라면서 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실체, 그 요소를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배경과 맥락,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혹은 그런 맥락과 배경,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요청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걸 알아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즉,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에서 분석을 해야겠구나,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궁금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의도치 않게 좀 두리뭉실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뭐 매출액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매출액 좀 볼까? 뭐 회원가입자 수가 요즘 어때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일을 벌써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요청이나 질문은 사실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질문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큰 틀에서의 방향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소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충 저쪽쯤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분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이나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뭔가 좀 제 생각이나 경험, 지식이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정의, definition은 정의롭다, justice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좀 말장난같이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 잘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좀 요청받은 업무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최근 3개월 동안의 직무 순위 데이터라는 걸 저에게 요청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거꾸로 여쭤봤어요. 제가 직무 순위 데이터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질문자분들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무슨 직무에 대해서 질문하는지를 필요로 하는 건지, 3개월 동안에 답변을 주신 어떤 멘토님들의 직무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 사람들마다 뭐 마케팅에서 일하는 뭐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분석가로 일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획자로 일할 수도 있고, 개발자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3개월 동안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직무로 취업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건지, 혹은 활동한 현직자가 아니라 현직자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주신 분들의 직무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의 분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한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재정의하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안타깝게도 두루뭉술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재정의하는 것, 우리가 다시 그것을 뭐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실무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청하는 사람도 자기가 뭐가 궁금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도 그냥 일단 백화점에 들려본다든가, 뭐 환자라면 자기가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떤 원인으로 아픈지 몰라도 그걸 알아가려고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고객도, 즉 요청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그건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우리 서비스에서 무슨 데이터를 취급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대충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도 그게 어떤 조건으로 언제 어떻게 수집되는지 몰라서 명확하게 요청을 하기가 어렵고요. 때로는 그냥 모르겠고 그건 네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친절한 동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바빠서 명확하게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를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과 맥락, 이런 목적으로 분석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막상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정확히 뭐에 대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실무자로서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실제로 받은 요청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주요 고객의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궁금해요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뭐 질문이자 요청이죠.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데이터 분석을 아예 지금 처음이다. 뭐 IT 서비스라는 게 아예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리텐션이란 단어가 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나는 IT 서비스에서 뭐 업무를 경험을 해봤다. 혹은 나는 분석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는 분들이라면 리텐션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보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바로 감이 잡히시나요? 저 질문을 봤을 땐요. 대체 우리의 주요 고객이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이 뭘 말하는지는 알아도 그래서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보태드리자면 리텐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재방문, 재사용률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쓰다가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계속 방문하는, 구매하는, 사용하는 사람들, 즉 잔존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 이런 것들을 리텐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 리텐션이라는 건 대체 뭘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냐? 그리고 현황이라는 건 정말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은 대충 뭐 3개월치를 얘기하냐, 1개월치를 얘기하냐, 아니면 1년치를 얘기하냐, 이런 것도 또 의아하고요. 그러면 그 현황을 뭐 시간 단위로 다 갖다 줘야 되는지, 일 단위로 갖다 주면 되는지, 주 단위로 갖다 주면 되는지, 월 단위로 갖다 주면 되는지도 좀 모호한 거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뭐 아무리 좋은 제품 서비스를 다루고 있을지라도 개선할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즉, 우리 주요 고객의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궁금해요라는 요청은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분석가인 우리 입장에선 저게 명확해져야 뭔가 쿼리를 짜든 뭐 도구를 쓰든 뭘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비스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퍼블릭이라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서비스인지 들어본 적 있거나 뭐 아실 만한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 서비스에서 이제 막 시작한 뭐 신입 분석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커리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혹은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에서는 아무에게나 다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월 단위로 멤버십을 팔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공유 기능을 통해서 무료로 읽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은 남이 공유해 준 걸 가지고 무료로 읽는 그냥 무료 소비자와 그다음에 멤버십을 구매한 돈 내고 쓰는 소비자가 나뉘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는 아니니까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재미나고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뭐 예를 들어 3회, 4회 정도 방문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리텐션이라는 걸 물어본 배경은 뭐냐면 굳이 커리어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리텐션을 개선하면서 사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전달받은 질문은 우리 주요 고객의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궁금해요라는 거였는데요. 애초에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료 멤버십을 구매한 고객의 주 단위 콘텐츠 소비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 그리고 방법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일 거라고 우리가 재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뭐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첫 번째로 일정의 가상의 상황을 정의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게 6개월일 수도 있고 12개월일 수도 있고 그냥 7개월일 수도 있고 8개월일 수도 있어요. 혹은 3, 4개월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대충 월 단위 서비스니까 그리고 뭐 2, 3년은 너무 길고 우리가 어쨌든 리텐션 현황이라고 부를 만한 뭐 시간은 한 6개월치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일단 6개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주요 고객이라는 건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료 고객이 있고 유료 고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유료 고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돈 내고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유료 멤버십을 구매한 고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리텐션이란 건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쨌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콘텐츠 소비 리텐션을 가지고서 봐야 될 것 같고, 주 단위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읽거나 세네 번 읽거나 이런 식이니까 뭐 시간 단위, 일 단위는 너무 촘촘할 것 같고요. 월 단위는 너무 느슨할 것 같으니까 주 단위로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궁금하다고 얘기했지만 단순히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까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결국엔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서로 삼아서 고려해 봤을 때 처음에 전달받은 저 질문, 우리 주요 고객의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은 결국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료 멤버십을 구매한 고객의 주 단위 콘텐츠 소비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 그리고 방법이 궁금해요라는 거겠죠. 결국 저걸 알고 싶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리텐션을 일단은 현황은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임의의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크 0부터 위크 1, 위크 2, 위크 3, 위크 4는요. 뭐 위크 0는 일종의 첫 주차죠. 이번 주. 위크 1은 그래서 1주가 완료된, 그러니까 다음 주. 쉽게 말하면 위크 2는 다다음 주, 위크 3은 그 다시 다음 주, 위크 4는 다시 다음 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방문한 사람들은 일단은 다 이번 주에는 한번 방문했으니까 100%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다음 주에 오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평생 서비스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100%다 있었지만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번 주에 오신 분들 중에 40%는 빠져나가서 60%만 잔존한다, 리텐션 되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0%, 그러니까 첫 주 대비 45%, 40%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개선할 부분이 여러 가지겠지만 어디를 개선해야 될까요? 물론 이건 정해진 정답은 아니지만 저라면 아마 위크 제로에서 위크 1으로 넘어가는 저 첫 번째 주차를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40%씩 훅 빠지고 그 다음에는 10%, 5%, 5%씩 빠지면서 점차 완만하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뒤에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볼 여지가 많겠지만 처음에 저 40%만을 일단 좀 확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 제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다 개선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크 제로에서 위크 1으로 넘어가는 저 첫 번째 100%에서 60%로 40%나 이탈하는 저 구간을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리텐션이란 걸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의해 보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 똑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똑같이 메뉴를 시켰어요. 여러분도 돼지국밥을 시켰고 여러분의 친구도 돼지국밥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장님, 아주 특이한 사장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주는 돼지국밥이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주는 돼지국밥이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서도 누구는 다음 주에 또 먹으러 오고 누구는 안 올까요? 대체 그 첫 번째 식사, 이 첫 돼지국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구는 만족하고 왜 누구는 만족하지 않은 걸까요? 리텐션이라는 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누구에게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누구는 다음 주까지 오고 왜 누구는 다음 주가 되면 안 올까? 대체 이 첫 주 동안에 둘은 무슨 차이를 경험한 걸까? 그리고 둘은 애초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분석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이 우리 주요 고객의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은 아까 이제 이렇게 바꿨죠.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료 멤버십을 구매한 고객의 주 단위 콘텐츠 소비 리텐션 현황과 개선할 부분, 그리고 방법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바꿨는데 리텐션이라는 걸 아까 좀 현황을 일단 살펴봤고 첫 주에 40%가 빠진다라고, 그리고 그 뒤에 완만해지는 걸 고려했을 때 첫 번째 주차를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방법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첫 주에 대체 누구는 똑같은 서비스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걸까, 안 쓰는 걸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대체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료 멤버십을 구매한 고객 중에서 위크 1까지 잔존한 고객과 위크 제로에 그냥 이탈한 고객을 둘 사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 둘을 구분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구매 후 첫 일주일 동안의 고객의 행동의 차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누구는 첫 주에 남는 동안 뭘 했을까? 누구는 첫 주 이탈하는 동안 뭘 했을까?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혹은 고객의 특성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진 그 두리뭉술한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료 멤버십 구매한 고객 중 위크1까지 잔존한 고객, 그리고 위크0 이탈한 고객을 구분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첫 일주일 동안의 고객의 행동이나 특징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분석가로서 정말로 이제 답을 구해야 될 문제의 실체가 된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현황이랑 개선할 부분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툭 던졌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경이나 맥락, 목적을 고려를 해봤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바탕으로 한번 이 질문을 구체화했고 다시 쓱 현황을 보니까 어라? 왜 똑같은 서비스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거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까지 한번 재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분석가로서 풀어야 할 문제의 실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예시와 함께 살펴봤어요. 이 부분이 혹시 조금 낯설시다면 한 번 더 영상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이후의 과정들은요, 이제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고 이런 가설들을 실제로 어떻게 검증할 건지 분석가의 관점에서, 기획자의 관점에서 방법을 설계하고 이때 우리가 분석의 결과물을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을 구사할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등의 이 분석의 프로세스를 마저 살펴보고 우리가 기획자나 PM 또는 분석가로서 숫자를 어떤 식으로 다루거나 바라보면 좋을지 일종의 마인드셋이나 애티튜드 이런 부분들을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SQL이나 파이썬, 뭐 R 이런 기술들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꼭 이런 분석을 위한 문제 정의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프로세스들을 한번 이 강의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요. 영상 설명란에 강의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마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